자, 지난주 체험 끝났고, 이제 체험, 아니, 품사 9개 중에 6개 남았는데, 그 중에 오늘 2개 용언을 할 거예요. 보세요. 자, 용언. 용언 용자는 쓰다 용자, 활용, 사용, 뭐 등등. 활용하는 말을 용언이라고 하지. 근데 크게 2개가 있어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 상태 등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있죠. 자, 묶어서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가 용언에 속한다. 기능에 따라 분류했을 때 같은 그룹이다. 그리고 맞다. 주로 서술어로 쓰이죠. 그래서 한국어를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은 사실 우리말은 서술어가 맨 뒤에 오는데 그게 대부분 동사와 형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나는 오늘 점점점. 사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뭔 말하려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데 이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활용은 용언만의 특권. 그리고 조사랑 결합을 할 수 있죠. 야, 그냥 우리 품사 9개 중에 그냥 쉽게 외워. 조사 못 붙는 건 딱 2개밖에 없어. 뭐랑 뭐? 감이랑, 감관이죠. 감탄사, 관형사 빼고 다 붙을 수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용언에 붙을 수 있는 조사는 여러분이 어른들께 말씀을 드릴 때 쓰는 맨 끝에 붙이는, 근데 자꾸 나한테 빼먹어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요. 그 요가 조사죠. 자, 그 다음에, 동사부터 볼게요. 우리말로는 움직임을 나타내서 움직시. 그래서 크게 2개, 얘들아, 먹다가 그 반대인, 하필이면 예를 들어도 뭔 투하다를, 아무튼. 근데 기본형은 얘들아, 아니, 사전에 실리는 걸 기본형이라고 하잖아. 거기서 다를 빼면 이제 어간이 돼. 그래서 먹다가 기본형이니까 여기서 다를 빼면 먹. 토하다는 토하. 이게 어간이고, 어간의 모든 뜻이 다 집중돼 있죠. 그리고 어미는 그냥 말꼬리라는 뜻이고 문법적인 의미만 나타내죠. 그래서 위아래가 지금 똑같아. 먹다에 붙은 애랑 토하다에 붙은 애랑 어나 아의 차이만 있어. 그래서 어미는 문법적인 뜻만 나타내지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얘들아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죠. 그 내가 토요일 반에는 자기 자신을 제일 잘 나타내는 형용사를 하나씩 얘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상형을 가장 잘 표현하는 형용사를 하나씩 말하라고 했더니 이상형 웃기지 마. 시끄러워. 그냥 다 외모지상주의자들밖에 없어. 어. 전부 외모지상주의자야. 시끄럽고 자 지금 심의랑 강의 어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씨라고 부른다. 그림 그리듯이 표현할 때 형용사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예쁘다는 기본 사전에 예쁘다라고 실려서 다를 빼버리면 예쁘가 어간이고, 이러하다는 다를 빼면 이러하가 어간이라서 어간 보면 예쁘다, 예쁘니, 예쁘면 뭐 이러하면, 이러하니, 이러함으로 등등이 활용의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사와 형용사는 구분 방법을 우리가 3개 정도 알려줬지만 사실은 더 많이 있죠. 전부 동사는 되는데 동사만 되고 형용사는 될 수 없는 것들이야. 왜냐하면 형용사라는 거는 단어의 뜻이 특성상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데 이 상태나 성질 중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타고 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게 대표적으로 안 돼? 명령과 청유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안 되죠. 특히 그리고 아픈 사람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활용형이 건강하자, 건강해라, 건강하세요. 야, 이게 명령한다고.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문제면 중이병도 없겠지. 그치? 너의 정신이 좀 건강해라. 근데 뭘 그게 마음대로 되나? 자, 그래서 그거 말고도 안 되는 건 뭐야? 현재나 현재의 진행. 근데 사실 한국어에는 진행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고 얘들아. 이게 니네가 영어부터 배우다 보니까 현재 진행 막 하게 돼.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잘 없어. 뭐뭐 하는 중이다도 아니고 뭐뭐 하고 있다를 쓰지 써도. 먹는 중이다가 아니라 먹고 있다. 뭐 읽고 있다. 이 정도로 쓰고. 근데 형용사가 안 돼요. 또 하나,
뭐뭐 하러. 얘들아, 목적이지. 너네 학원에 왜 왔어? 공부하러 왔죠. 또는 뭐뭐 하려. 의도. 뭐뭐 하려. 지금 막 뭐뭐 하려고 한다. 지금 막 냉장고를 열려 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전부 동사만 되고 형용사는 안 돼요. 그래서 봐봐. 니네가 본 적도 없는 활용이 여기 있어. 예쁘러 간다. 미용실에 예쁘러 간다가 아니라 예뻐지러 간다고 뭐뭐 지다가 붙으면 동사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두 달, 한 달 전에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얗다는 형용사지만 하얘지다는 동사야. 그래서 그건 가능해. 그건 명령, 청유 뭐 다 돼. 우리 좀 하얘지자. 밤에 뭐 보이지가 않는다. 하얘지자. 뭐 그럼 이제 타고난 피부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무슨 할 수 있는 방법을 쓰겠죠. 그 다음에 예쁘려도 막 지금 막 예쁘려 한다 이런 거 없죠. 이렇게 예뻐지려 한다. 결심했다. 뭐 이럴 수는 있죠. 자, 넘겨서 이제 기본 문제 10개 시작. 자, 여기도 이제 오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이 책검사를 이미 서로 다 해줬죠.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야? 본 교재? 그러니까 왜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아? 뭔 줄 알고 있어. 너 말 잘해 지금 녹화돼. 강의한. 시끄러워. 다 들려. 방금 유언 남겼죠, 강의안이. 유언 남겼죠. 이제 어휘에 치여 죽을 거야.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 아, 시끄럽고 빨리 풀어. 이름을 물어봐? 성, 죽었다. 둘 다, 하여튼, 끼리끼리 다녀, 끼리끼리. 저기 계속 쭈글쭈글 하고 있죠. 응? 너는 모르고 왔으니까 집에 가서 써. 다음 주까지. 됐는가? 일단 문제 푸세요, 들어가서. 음. 어? 날개가 돋치다 할 때. 돋쳐 오른다고.
다 됐니? 다 못한 사람? 2분 뒤에, 뭐, 강 늦게 들어와서 지금 못하고 있죠. 2분 뒤에 아니, 맞추어 볼게요. 3분에. 됐다 보자. 1번.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기본형에 있는 단어들이죠. 뭐야, 먹다와 작다죠. 그 다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형사 뒤에서 관형사의 끔을 받는 거. 얘들아, 오답 어떻게 해야 돼? 김윤주 씨 잘 보세요. 그냥 답만 저기 돼 있으면 안 되고. 고쳐야죠. 체험.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니까 형광펜 작업을 하면 돼. 자, 용언. 그냥 용언과 관련된 거. 1번. 동사와 형용사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 3번. 다양하게 쓰여 쓸 용자가 쓰였다.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 등을 설명하는 기능. 다양하게 변하는데 이를 활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형광펜 작업을 문제에까지 하면 돼요. 그럼 3번. 용언이 쓰이지 않은 것은 4번이잖아. 얘들아, 2단은 조사잖아. 그럼 나머지는 용언을 줄초하면 되지, 형광펜으로. 그치? 자, 들리다, 막다, 넘기다. 참, 넘기다도 있죠. 조용하다, 쓰다, 용언. 이렇게 해놓으면 끝이죠. 이게 오답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에 답만 쓰여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용언을 모두 찾는데 기본형, 사전에 실리는 기본형을 쓰면 쉬다, 떠들다, 아프다. 세 개야. 쉬다, 떠들다, 아프다. 그 다음에 5번. 이거 중요해. 자, 사전에 실리는 형태를 찾은 다음에 다를 빼야 어미를 알 수가 있어. 어간 어미를. 엎드려의 기본형이 뭐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엎드리가 어간이야. 그러니까 엎드리, 답은 1번이네요. 엎드리고, 엎드리면, 엎드리지, 요렇게 돼. 그러면 자다가의 기본형은 자다. 그럼 다를 빼. 자가 어간이야. 그래서 자와 다가야. 다가라는 어미는 언제? 자, 다가, 놀, 다가, 먹, 다가. 알겠죠? 여기서 끊어야 되고. 흘렸다의 기본형은 흘리다니까 흘리가 어간이야. 그래서 흐르다가 아니라 흘리다. 얻다. 이렇게 나눠야지. 얻다. 흘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많아서의 기본형은 그러면 여기서 쪼개야죠. 아서, 어서, 아서. 창피했다의 기본형은? 그치. 그럼 창피하가 어간이죠. 창피하였다. 이건 따로 써야겠죠. 창피와 했다가 아니라 창피하였다. 그게 줄어든 게 창피했다니까. 창피하다. 어간은 창피하.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6번 답은 1번이죠. 기본형은 안 따. 그 다음에 7번. 나머진 얘들아 품사 써나 워낙 재미있다. 날마다는 심지어 품사가 두 개야. 날과 마다. 명사조사야. 즐겁다. 이거 다 품사 써와. 그게 오답하는 거야. 그 다음에 7번. 형용사에 대해 틀린 건 요거 5번은 옆에 쓰면 되죠. 관형사. 그지? 그부터 나머지 형광펜 해오고 줄 쳐오고. 8번.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잘못된 건 5번인데 감탄형은 둘 다 되죠. 그래서 아 추워라. 아 더워라. 아 예뻐라. 예쁘구나. 그런 의미의 감탄형은 당연히 형용사도 돼. 근데 이게 명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9번. 깨끗하다. 형용사지. 하다는 동사지. 편안하다. 형용사지. 오다는 벌써 니은이 들어가 있잖아. 는이 들어갈 수 있으면 동사죠. 형용사, 동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품사를 바르게 표시한 건 3번이죠. 나머진 다 X 치면 그 반대가 되겠죠, 뭐. 그치? 그러니까 굳이 따로 뭐 안 써도 돼요. 모든 문제에 해설을 다 옮겨 쓸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으면 그러면 돼. 됐어, 얘들아. 질문. 그러면 소설로 넘어갈게요. 패턴국어 할 때는 그래서 문제량이 적어가지고 문법이 금방 끝나요. 그래서 니네 숙제하느라고 나가 있으면 문법이 확 끝나버릴 수가 있어. 조금만 오래 걸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평일에 결석보강 와서 영상 봐야 돼.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지? 자, 하늘은 말 것만 보겠습니다. 이게 또 안 어려운 소설이죠, 또. 얘들아, 하늘은 말 것만 해서 어간은 어딨어? 말 것만의 어간은? 발음이 틀려서 어간만 말하니까 뭔 소리야? 발음이 이상해. 막다야, 막다. 그러면 것만이라는 어미가 있잖아. 뒤에 무슨 어떤 다른 말이 이어질 것 같아? 하늘은 말 것만. 날씨는 안 좋다. 뭐 이렇게 말이 돼? 하늘은 맑은데 날씨가 안 좋은 게 말이 돼? 역설법이야, 뭐야. 하늘은 말 것만, 뭔가는 다 막지 않다, 흐리다, 어둡다. 그리고 여기서 그건 바로 주인공의 마음이야. 마음이 어두워, 마음이 흐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얘들아, 소설의 이 이론 특징은 우리가 무려 2월 달에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날개 문제 그냥 바로 보셔도 돼요. 푸세요. 날개 문제 4개 시작. 오답하면서 시작. 그래서 여긴 틀리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봅시다. 1번. 소설에서 틀린 거 실존했던 인물의 X. 그럼 끝이야. 나머지 형광펜 해오세요. 어디다 해야 돼? 또 이제 신입생이 있으니까 전반생이 있으니 알려주겠어. 현실 세계에서 있음직한 일. 소설. 여기는 소설에만 치면 돼. 예술성. 문학, 예술성. 상상, 허구. 인물, 사건, 배경. 시간의 흐름. 요렇게만 하면 돼. 형광펜은 절대 길게 치면 안 돼. 쭉 치면 대충 한 거야. 자, 2번은 뭐다? 진실성이죠. 이런 거 이제 특별히 오답을 할 수가 없어, 얘들아. 그냥 진실성 틀렸으면 진실성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다음에 3번은 얘들아, 이거 잘 봐. 소설의 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고 이 구성 안에 다시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설의 3요소를 물어보는 거랑 소설 구성의 3요소를 물어보는 건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쓰면 되죠. 인물 사건 배경. 이걸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소설 구성 단계의 특징도 이미 알아.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써오면 돼요. 그럼 이제 넘겨서 하늘은 말 것만 현덕 작가의 작품을 여러분이 처음 보는 게 아니고 나비를 잡는 아버지 대박. 했죠? 바우가 경환이 저기 경환 그 배경이 똑같아. 일제강점기니까 바운의 아버지가 이제 경환이네 집에서 일 봐주는 사람이고 아들 둘이 나이는 동갑인데 바우가 아무래도 경환이에 비해서 의릴 수밖에 없는 경환이한테 내한테 잘못 보이면 아버지가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 자, 이것도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성장소설은 뭘 말해? 여러분 또래가 이제 주인공이고 마음의 키가 성장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내적으로 성장하는 소설을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 우리 자전거 도둑도 그랬고 쓰나미 나오는 거 교훈적인 소설이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배경이 이제 일제강점기 30년대야. 30년대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학년 높아지면 이제 그게 중요한 소설들도 나와. 그 다음에 잘못 받은 거스름돈이 글감이야. 요새 이제 캐시리스의 시대죠. 돈을 안 들고 다녀. 옛날 한 10년 전에는 애들이 그냥 10년이 뭐야? 10몇 년 전에는 학원에 애들이 그냥 동전은 두고 와. 100원짜리 이런 거 무겁대. 그래서 내가 가졌어. 내가 애들이 집에서 선생님 무거워서 안 가져가려고 돈을 두고 가.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학원 1층에도 투썸 아예 써있죠. 현금 없는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들고 가도 물건을 살 수가 없어. 음료를 마실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결제해야 돼?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하는 거죠. 자, 주제는 정직한 삶의 중요성이야. 그러니까 아주 간단, 이거 약간 동화 같아. 자, 특징은 주인공의 갈등, 이를 해소해가는 심리 변화가 잘 드러나고, 그를 통해 소년이, 초딩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드러나고, 그 다음에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어휘들이 좀 나올 텐데, 지금은 이제 지전은 지폐라고 하죠. 종이돈. 그 다음에 고깃간. 지금은 한자어 쓰죠. 고깃간이 어디야? 고깃간이 어디야? 고깃간! 아, 아는데 까먹었다. 어떻게 그걸 뭘 까먹고 말고 할 문제가 어딨어? 야, 고기 사러 어디 가? 정육점! 아니, 고기! 야, 너는 뭘 상상하든 그 이하다, 진짜. 너 정말 연계국어 때 정말 연계국어가 되거나 봐. 야, 정육이라는 한자는 알면서 고기라는 우리말은 고기 더하기 간인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충격적이다. 대장간 할 때 간, 그냥 칸. 장소, 곳간 할 때 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둥금이는 모를 수 있어. 둥금이 그냥 바구니거든. 근데 얘들아 이게 일제강점기니까 너네 왜 마트 같은 데 가면 계산할 때 그 캐셔분 앞에 계산원 앞에 돈 나오는 통 있잖아. 그래서 가게들은 다 이제 현금을 내면 거기 돈을 1,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5,000원 분류해서 넣어놓잖아. 그게 없으니까 둥금이 그냥 바구니에다가 지푸라기로 엮어 만든 바구니에다가 그 돈을 그냥 다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대를 알려주는 말이 되는 거고 그 금전 출납기 대신 쓰였다는 의미야. 딴 거야. 지금도 너네 집에 둥구미가 있을 수 있어. 그냥 바구니니까. 그 다음에 은전, 은화죠. 요게 잘 나오겠죠. 활동 사진은 사진이 움직여서 옛날 사람들이 영화를 이렇게 불렀어요. 사진이 움직인다고. 프레임이 연결되는 걸 알고 있었나 봐. 그 다음에 수신 시간이 도덕 시간의 옛날 이름이야. 수신이 이제 몸을 갈고 닦는다는 의미죠. 몸과 마음을. 아무튼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갈등의 원인은 일단 문기가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 그걸 써버린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치로 그냥 지금 돈으로 얘들아 간단히 얘기를 하면 심부름 해오라고 고기를 사오라고 10,000원을 받았는데 그 고기가 한 9,200원이라고 쳐. 그럼 9,200원 어치를 샀으니까 800원을 거슬러 받잖아. 동전을 800원을 받으면 되는데 이 고깃간 주인이 바빴는지 98,000원을 거슬러 준 거야. 그러니까 10만 원 냈다. 10만 원 지폐는 물론 없죠. 수표라고 생각해. 10만 원을 냈다고 착각을 하고 무려 9장 9만 원을 더 준 거야. 그리고 그거를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수만이라는 영악한 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걔랑같이 써버린 게 이제 갈등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문기가 주인공인데 내적 갈등이 뭐냐면 양심의 가책이지 당연히. 어? 또 외적 갈등은 뭐냐면 그래서 그 돈을 얘가 일단은 갖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쓰다 남은 돈이라도
돌려줬어. 그 고깃집 마당에다가 종이로 싸가지고 던졌다? 근데 그걸 수만이라는 애한테 말을 했더니 안 믿고서, 야, 너 이제 와서 너 배신하냐? 너 혼자 쓰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너 그러면 네가 너의 그 잘못도 지도 물론 같이 공범인 줄세. 너의 이 행동을 다 폭로할 거야 라고 협박을 해서 돈 가져와. 그래서 문기가 협박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잘못되니까 점점 일이 커지는 거죠. 자,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된다? 문기가 계속 그게 고민이잖아. 그런 상황, 그리고 일이 더 커져. 문기가 이제 도둑질까지 하게 돼, 진짜로 수만이 협박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러는 바람에 누가 누명을 써 또. 문기가 훔친 돈인데, 다른 애가 누명을 쓰고, 그래서 문기가 길을 건너다가, 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물론 이제 아주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차에 치이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거기서 모든 사실을 자기 보호자인 작은 아빠한테 고백을 하면서 끝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덜어. 어쨌든 잘못한 걸 지면 되니까. 자, 등장인물을 보면 문기는 소심하고 다른 사람 말에 잘 넘어가는 편이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착해. 심성이 고운 애야.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아. 그리고 수만이가 이제 얘가 이 초등학생답지 않게 아주 좀 영악한 애. 그러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지만 그게 나쁜 쪽으로 잘 돌아가서 어린애한테 영악하다고 하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작은 아빠가 문기의 보호자인데 왜냐면 문기는 어릴 때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완전 그러니까 저기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데 아들은 자기 동생, 작은 아버지가 동생이잖아. 자기 동생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전국을 떠도는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더 이제 문기가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라는, 왜냐면 착하니까 책임감이 있고, 작은 아버지도 문기의 장래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얘가 탈선하지 않도록 잘 돌봐. 자,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어. 즉, 시간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입체적 또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문기의 공이 없어지고 문기의 쌍안경, 근데 둘 다 몰래 산 거라 숨겨놓은 거거든? 그게 없어졌다. 그리고 현재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과거로 가서 며칠 전 일이다. 그러면서 거스름돈 잘못 받았던 얘기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줘. 자, 제목이 왜 하늘은 말 것만이냐? 하늘은 맑지만 나는 맑은 하늘을 뭉기는 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하늘이라는 게 얘들아 그냥 단순히 그 자연에 존재하는 그 공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게 아니라 니네 천벌 할 때 천이 하늘이지. 그때는 뭐야? 절대자, 심판자,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양심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너 그러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뭐 이런 소리 하잖아. 그 하늘입니다.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볼게요.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따옴표를 여러분이 읽는데, 김윤재부터 시작하겠죠? 그 작은 따옴표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보세요. 자, 중문안, 안반 뒤에 숨겨둔 공이 간데가 없다. 팔을 넣어 아무리 더듬어도 빈탕이다.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김현재 읽어. 멋이라 지금 수업을 안 들었다는 소리죠? 어딘지 모른다. 응. 도리어 그랬으면 다행이다. 만일에 그 공이 숙모, 작은 엄마 손에 들어가기나 했다면 큰일이다. 왜? 몰래 산 거니까. 그리고 애들의 공이라는 게 고무공인데 일제강점기 고무신도 비싸고 당연히 고무 신발도 다 집신 신고 다니고 그럴 때잖아. 고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소재로 만든 거니까 소재니까. 그럼 고무공은 그래서 옛날 책들 보면은 일제강점기가 뭐야 얘들아 6.25 막 그때도 남자애들이 뭐 축구에 대한 본능은 이제 있으니까 뭐 차고 다녔냐면 돼지 오줌보라고 나와. 돼지 방광.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돼지를 도축을 다 하고 그 남은 장기를 가지고 거기다 바람 불 수 있나 봐, 공처럼. 나도 실물 본 적이 없고 나도 차본 적이 없다, 얘들아. 어? 근데 아무튼 그럴 정도 애들이 그러니까 고무공이 얼마나 지금의 뭐라고 최신형 핸드폰급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응?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게 너 그 비싼 걸 속먹으면 어디서 났어? 무슨 돈으로 샀어라고 당연히 할 수 있잖아. 숨겨놓는 거지. 근데 없어졌어. 들켰어. 문기는 아무 일 없는 태도로 전날과 다름없이 안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물 주는 척하면서 숙모 눈치를 보는 거야. 연달아 숙모의 눈치를 살핀다.
숙모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다. 마루로 부엌으로 오르고 내릴 때 얼굴이 마주치지만 문기는 자기를 보는 숙모 눈에 별다른 점이 없다 싶었다. 문기는 차츰 생각을 고친다. 야, 니네 거지 본 적 있어, 동네에서? 이때는 그러니까 거지들이 노숙자랑 또 다르죠. 근데 아무튼 거지가 이렇게 절도도 하네. 그리고 밥 달라고 돌아다녀. 물론 나도 본 적이 다 선생님도 간접적인 뭐 문학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로 간접 체험하는 거죠. 자, 조금 후 문기는 아랫방으로 여기가 자기 방이거든. 내려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열어봤을 때 문기는 또 좀 놀랐다. 왜? 서랍 속에 깊숙이 간직해둔 쌍안경이 보이질 않는다. 서랍 안이 뒤죽박죽이고 누가 손을 댔음이 분명하다. 나는 죽었다. 자,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며칠 전 일이다. 과거 회상, 입체적 구성 보세요. 왜 그럼 이런 일이 생겼냐? 문기는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한 장을 받았다. 자, 시대를 알려주는 말에는 네모할게요. 옛날엔 얘들아, 지금은 왜 마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로 정육점 따로, 야채, 채소 가게 따로, 그다음 또 뭐, 슈퍼 따로, 과일 가게 따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다 돼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심부름 뭐 얼마 주면서 두부 하나 사오고, 그다음에 고기 사오고, 그다음에 뭐 콜라 사오고, 그럼 세 군데 가야 돼. 당연하지, 장난하냐? 아니, 일제강점기 말고. 그리고 아무튼. 자, 언제나 그맘때면, 그러니까 다들 저녁거리를 사러 저녁 때 사람들이 붐비니까, 자, 사람이 붐비는 삼거리에 고깃간, 네, 뭐, 지금은 고깃간이라는 이름을 쓰긴 쓰는데, 저기, 갈비집, 뭐, 이런 삼겹살집, 이런 데에서 쓰지, 정육점을 고깃간이라고는 안 하죠. 자, 한참을 기다려서 문기 차례가 왔다. 문기는 지전을 내밀었다. 뚱뚱보 고깃간 주인은 그 돈을 받아 둥구미에 넣고, 그치? 돈을 바구니에 넣고, 천천히 고기를 베어 저울에 나누 고기에 말았대. 종이에 말아 내밀었다. 그리고 그 거스름 돈으로. 자, 문제. 갈등의 원인. 지전 9장과 그 위에 은전 몇 잎을 얹어내 주는 게 아닌가. 이것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몰라. 그냥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만 원만 냈어야 돼, 10만 원. 자, 문기는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 그게 초딩들한테 이제 큰 돈이 되죠. 어리둥절하였다. 처음 그 돈을 숙모에게 받을 때와 고깃간 주인에게 내밀 때까지도 1원짜리로만 알았던 것이다. 1원도 시대를 알려주는 말이죠. 문기는 돈과 주인을 의심스레 쳐다봤다. 그리고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오는데 수만이를 만난 거야. 그래서 수만이한테 이상한 일이다. 그랬더니 수만이가 다 듣고서 야, 좋은 생각 있어. 테스트를 해보자.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만약에 너 원래 거스름돈을 800원만 받아야 되는데 9만 800원을 받은 거니까 숙모가 처음부터 10만 원을 줬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가서 숙모한테 동전만 줘봐. 그럼 만약에 숙모가 10만 원을 준 거면 너왜 동전만 주고 지폐 9만 원은 안 주니? 그럼 맞다. 그러고 드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숙모가 동전만 받아가면 진짜 9만 원은 잘못 받은 거고 이득인 거고. 이렇게 시험을 해보라고 한다. 다들 여기서 감탄하고 난리죠, 진짜. 자, 그래서 마침내 문기는 수만이가 이르는 대로 잔돈만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놨다. 숙모는 그 돈을 받아 2번 자세히 세보고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고기를 씻는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미 게임 끝난 거야. 문기는 한동안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 슬며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 밖엔 수만이도 이제 문기 표정 보고 눈치챘지? 수만이가 이상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수만이가 있다던 좋은 일이란 다른 게 아니었다.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갖고 싶고 해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문기는 얜 소심하잖아. 근데 어, 하고 머뭇거리는 문기 어깨에 팔을 걸고 수만이는 우쭐거리며 걸음을 옮긴다. 그래도 으슥한 골목을 걸을 때는 도둑이 제발 저려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밝은 큰 행길로 나오자 차차 다른 기쁨, 돈 쓰고 싶은 자본주의의 혜택으로 변했다. 길 좌우편 환한 상점 유리창 안에 온갖 것이 모두 제 것인 양 손짓해 부르는 듯 했다. 얘들아 봐라.
일제강점기 초딩들의 위시리스트 쇼핑 목록을 봐봐. 그들은 공을 샀다. 만년필을 샀다. 짝안경을 샀다. 만화책을 샀다. 그리고 활동사진, 내 몸. 극장도 갔어. 영화관도 갔다. 다니며 이것저것 군것질도 했다. 그거 꽤 큰 돈인 거지. 지금은 이거 9만 원 갖고 다 못하지만 아무튼 꽤 큰 돈이야. 그리고 돈이 남았는데 그 나머지 돈으로 또 한 가지 즐거운 계획이 있었다. 조그만 환등기계 한 틀을 사자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운영해서 놀린다는 건 이것을 작동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일전씩 받고 구경을 시킨다. 그 얘네가 이게 수만이 아이디어겠지만 사업 수완이 있다니까. 영악한 데다가 사업 수완이 있어서 그러니까 얘들의 활동 사진도 엄청 신기한 건데 아무나 볼 수 없으니까 애들이 이제 그런 신문물을 되게 신기해하겠지. 근데 환등기계는 그냥 그거야. 얘들아 지금의 니네 전자칠판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게 지금 선생님 아이패드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잖아. 아니면 빔 프로젝터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물론 그런 게 아니야. 영상을 틀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진 같은 거 크게 벽에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냥 그런 거야. 자, 그래서 두고두고 용돈에 굶주리지 않도록 그 환등 기간만 있으면 이게 사업 아이템이잖아.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첫 착수 시작을 하자. 뭐 그걸 사러 가자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공하고 쌍안경을 작은아버지한테 들킨 거야. 자, 그래서 삼촌에게 거짓말을 삼촌이 퇴근해서 불렀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냥 친구 거다. 친구가 맡긴 거다. 뭐 이렇게 둘러댄다. 자, 문기는 벌겋게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앉았다. 삼촌은 잠시 묵묵히 건너다만 보고 있더니 음성을 고쳐 엄한 어조로 그리고 삼촌은 어떻게 뒤뚝 자칫 맘 한 번 잘못 가졌다가 영 신세를 망치고 마는 예를 이것저것 들어 말씀하고는 이후론 절대 이런 것 받아들이지 말라는 단단한 다짐을 받은 후 문기를 내보냈다. 그리고 문기가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친 바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봐봐. 문기는 아랫방에 내려와 혼자 되자 삼촌 앞에서보다 갑절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힘을 쌓아오던 그 편이 바로 어디야? 양심의 편이죠. 거기에 정면으로 제 몸을 세워놓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자기라는 몸은 벌써 이 삼촌의 이른바 나쁜 데에 빠지고 만 것이었다. 자전거가 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아이템들을 다 처분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디 저기 개천에 들고 나가. 그래서 지나는 사람 없을 때 자전거가 가고 노인이 오고 동이 뜬 사이가 생긴 그 중간을 타서 문기는 허옇게 흐르는 물 위로 공을 던져버렸다. 이어 양복 안주머니에 간직해뒀던 나머지 돈을 꺼내 들었다. 그것도 마저 던져버리려다가 문득 들었던 손을 멈춘다. 그리고 잠시 둥실둥실 물을 따라 떠나가는 공을 통쾌한 듯 바라보다간 돌아서 걸음을 옮긴다. 문기는 삼거리 고깃간을 향해 갔다. 그리고 골목으로 돌아가 나머지 돈을 종이에 싸서 담너머로 그 집 앞마당을 향해 던졌다. 그제야 문기는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듯 어깨가 거뜬했다. 아까 물 위로 둥실둥실 떠가던 그 공, 지금은 벌써 10리고 20리고 멀리 떠갔을 듯 싶은 그 공과 함께 문기는 자기 허물도 멀리 사라져 깨끗이 벗어난 듯 속이 후련했다. 그리고 하고 문기는 두 번 다시 그런 허물을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100번 다지며 집을 향해 돌아가는데 수만이를 너무 어, 가볍게 본 거죠. 저 수만이가 이제 저녁에 약속해서 찾아왔어. 아, 문기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수만이는 거짓말인 줄 알아. 의외라는 듯 눈이 둥그레지다가는 금세 능청스런 웃음을 지으며 하고 문기는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 저쪽 주머니를 털어보이는 것이나 수만이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친다. 김윤재. 어, 머리는 너만 쓸 줄 아냐? 이 소리죠. 그리고 연신 빈정된다. 할 뿐 문기는 그치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변명할 줄을 몰라 쳐다보기만 하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한다. 그래서 수만이가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자, 교실을 나갔다가 교실 들어왔더니 칠판 한가운데 김문기는 000 여긴 진짜 동그라미 쳐놓고 000 했다. 가 커다랗게 쓰여 있다. 뒤미쳐 선생님이 들어왔다. 이름 간단히 선생님이 한번 쳐다보고 누구 장난이냐 하고 쓱쓱 지워버리곤 그만이었지만
선생님이 들어오고 그걸 지우기까지의 그동안 문기는 실로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수만인 그걸로 그만두지 않았다. 학교를 파해서 끝나서 거리로 나와선 한층 심했다. 두어 걸음, 두어 간 문기를 앞세워 놓고 따라오면서 연달아 수만이는 그리고 점점 더해 나중에는 도적지를 거꾸로 붙여서 하고 거리거리 맴매 따라오는 것이다. 공분공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도적질이라고 쓰겠다 이거지.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을 들어섰다. 근데 이때 타이밍이 어 예술인 저기가 된 거야. 봐봐. 숙모는 뒷곁에서 화초 모종을 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와 얘기하는 소리가 날 뿐 집안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눈앞에 돈. 눈앞에 보이는 붓장한 앞턱에 잔돈 얼마와 지전 몇 장이 놓여 있다. 그리고 문 밖엔 지금 수만이가 돈을 갖고 나오길 기다리고 섰다. 여기서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다.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다 뺨을 때리듯 돈을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다. 근데 문기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또 발생했으니 바로 아까 위에서 여기 있었지.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그러니까 숙모는 뒷뜰에 얘랑 있었기 때문에 문기가 들어왔다 나간 걸 모른단 말이야. 바로 수만의 돈 주러 나갔잖아. 돈만 갖고. 그리고서는 이 심부름하는 애가 간 다음에 숙모가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야. 그럼 당연히 뭐 누구를 일단 의심하겠어. 이 애죠. 그날 밤이었다. 아랫방 들창 밑에 들창이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알죠? 들창이 들어올리는 창이야. 문기방 창문인데 그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누가 자기 방 밑에 와서 울고 있는 거야.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얘들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말 알죠?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어. 근데 이미 소문이 나버렸어. 점순이가 왔다 간 다음에 문기네 집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말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집주인 여자는 점순이를 때려서 쫓아낸 것이다.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지껄지껄 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점순이 갈 데가 없어서 쫓겨났는데 훌쩍훌쩍 오는 그 소리만 남는다. 방 안의 문기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그치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냐. 이튿날 아침이다. 문기는 밥을 두어 숟가락 뜨다가 그만둔다. 뭐 그 돈을 갚기 위한 그것이 아니다. 도무지 입맛이 나지 않았다. 뭔 소리냐면 얘들아 중략이 됐잖아. 문기가 그 숙모돈을 훔치면서 스스로 무슨 다짐을 하냐면 약간 정신승리처럼 내가 이걸 돈을 훔치지만 내가 갚을 것이다. 어떻게 갚냐? 내가 밥을 조금 먹고 내가 옷을 아껴 입고 내가 학용품을 오래 쓰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드는 돈을 적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갚을 것이다. 근데 지금 밥을 두 숟가락 뜨다가 만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고민이 있어서 입맛을 상실한 거죠. 학교에 갔다. 첫 시간은 수신 시간. 자, 수신 시간, 지금의 도덕 시간. 근데 또 하필이면 이번 수업 시간의 주제가 정직이야.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가를 누누이 말씀한다. 그리고 안경 쓴 선생님의 그 눈이 번쩍하고 문기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오가고 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려주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듯 싶었다. 그만큼 선생님은 자기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죽었다.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깜짝 놀란다. 여기 제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언제나 다름없이 얘들아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죄책감이죠.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었다. 그래서 얘가 담임 선생님께 고민 상담을 하려고 이것도 이제 일제강점기니까 가능한 건데 담임 선생님 집을 찾아가. 근데 그게 옛날에 뭐 60년대 뭐 이런 데 가능했나 봐. 그 개인 정보 다 공개돼 있고 이제 뭐 핸드폰 이런 건 없잖아. 나 선생님 댁에 찾아갔는데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생 가정 방문이라고 해서 학생을 다 학생 집에 찾아가서 이제 엄마랑 상담하고 뭐 가정 형편도 볼 수 있고 그런 게 선생님들 책에서 옛날 책에서 읽었어.
근데 아무튼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바쁜 거야. 선생님네 애기가 어려가지고 뭐 말만 꺼내려고 하면 애가 울고 막 뭐 사모님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타이밍을 놓치고 그냥 나와. 그러다가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야. 그다음 읽으세요. 하고 문기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하고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그러나 똑똑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1원을 10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것. 그 돈을 써버린 것. 그리고 또 붓장 안의 돈을 자기가 훔쳐낸 것.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하자 이때까지 겹겹이로 싸고 있던 허물이 한꺼풀 한꺼풀 벗어지면서 따라서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맑아가는 걸 문기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마음이 맑아지며 따라서 몸도 가뿐해진다.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자 문기는 그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기는 양심의 가책을 이제 가책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뒤에 이제 무슨 책임은 알아서 지면 되겠죠. 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복태를 보고 시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과한 사람들만 문제를 풀겠습니다. 잠깐만.